한국왕사 전한길 씨, 국민의힘 입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안철수 의원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 전한길 씨 때문에 국민의힘이 불지옥에 빠질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전한길 씨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복잡한 심정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공식적으로 저도 공개합니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습니다. 전한길을 안고 가야지 자꾸 윤석열과 거리를 둔다. 전한길과 거리를 둔다. 이러니까 국힘이 망하는 거야. 이 사람 저런 저 사람 저런 하면 저희 당은 점점 더 위축되는 거예요. 당원 가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오히려 걱정스러운. 자, 윤기찬 부위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당대표 후보로 내가 직접 나가겠다라고 어제 직접 밝혔습니다. 자, 일단 출마 자격이 있는지를 떠나서 전한길 씨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목소리 보였지만 신동욱 전 대변인이나 또 박정아 의원 같은 신동욱 의원이나 이 박정아 의원 벌써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전한길 씨의 입당에 대해서 당에 끼칠 영향이 마이너스다, 아니면 아직은 마이너스인지 몰라도 당내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 갈 것이다. 이런 차이점, 의사 차이를 내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당내에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전한길 씨가 저렇게 공격적으로 언행을 하게 되면 입당 이후에 당의 당무감사나 아니면 징계 절차를 통해서 유해한 영향 끼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를 할 것이고요. 그걸 떠나서 전한길 씨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마치 어게인, 윤 어게인이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국내심의 주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왜냐하면 10만 명의 당원을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70만 정도의 국민의힘 당원이 있는데 그중 만약 10만 명이 더 추가로 됐다면 그만큼 또 전한길 씨의 영향력은 또 커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10만 명의 생각이 다 전한길 씨 생각 같지 않잖아요. 또 하나 10만 명을 막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그 10만 명의 생각들을 저희가 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전한길 씨가 만약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당의 시스템에서는 평가를 하면 되지만 그럼 저희가 전한길 씨가 선출직을 못 갈 수 있도록 또는 당의 유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막을 수 있도록 10만 명을 안 받아야 되는 것이냐. 저는 이건 정당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의 어떤 시스템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 기본적으로 전한길 씨는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보니까 3개월 정도. 그러니까 3개월 저희가 이제 당비를 내는 그런 분에 한해서 출마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1,000원 당비를 내는데 3개월을 유지해야지만 당대표 출마가 되는데 그렇죠. 6월 달에 입당을 했다고 하면 기간이 9일 날 입당을 했다고 하니까 실제 저희가 이제 원서 접수할 때 소위 당대표를 나가겠다라고 신청할 쯤에 비춰보면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비대위에서 특별하게 허가를 해주면 되겠지만 비대위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할 뿐만 아니고 설령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컷오프도 있고 여러 가지 심사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 갖고 당내 의견이 이게 극한적으로 갈리는 거는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룡원 전 대변인. 자, 전한길 씨 보수 우파의 진짜 주인 한동훈이냐 전한길이냐. 우리가 뭉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하는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하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미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거나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부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보수의 주인은요. 한동훈 전 대표도 아니고 전한길 씨도 아니고 그 누구도 어느 특정 개인이 보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저 질문을 물어봤다면 나는 보수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답을 할 겁니다. 왜? 보수의 주인은 국민이어야죠. 그렇죠. 어떻게 특정 개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한길 씨는 저런 부분만 봐도 정당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전한길 씨에게 무슨 당대표 출마 자격을 부여하느냐 마느냐가 논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분을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냐? 여기에 논점이 집중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셨던 분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까지 이미 다 나와서 우리 사회의 법적 판단이 끝난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국민의힘에서 계속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념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부정선거론을 설파하시는 분은요. 그것은 민주정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선거로 선거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면 뭐하러 정치를 열심히 합니까? 내년 지방선거, 3년 뒤 총선, 5년 뒤 대선 다 결과가 정해져 있을 것인데 그러면은 정당을 할 필요가 없죠. 이거야말로 당에 극히 유해한 해당 행위에 해당합니다. 예. 2015년에요. 그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국민의힘에 팩스로 입당을 해서 평당원 자격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새누리당에서 당시에 뒤늦게 알고 경쟁 후보 보궐선거 캠프에 가서 격려 방문을 했다는 그 사실관계만으로도 탈당 권고를 하고 출당시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전례에 따라서 전한길 씨도 본보기로 당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게 전한길 씨가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편지도 대신 읽어주고 편지 보냈다고 하고 또 자신한테 특검 조사, 소환 조사를 마치고 자신한테 전화를 걸어서 윤 전 대통령이 고맙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입처럼 전한길 씨가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전한길 씨의 한 명의 입당이 불러올 여러 가지 정치적인 후폭풍, 정말 전당대회에서 전한길파가 전한길 씨의 손을 잡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전한길 씨와 손을 잡는 분이 전당대회에 나가는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오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게 낭떠러지로 가는 지금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우리를 불지옥의 낭떠러지로 몰고 갈 것이다. 집권 불능당으로 추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뭐 제가 봤을 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지만 전한길 씨가 사실 정치에 뭐 입문했다고 볼 수도 없고 정치와 관여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이분이 여기 우리 지금 4명에도 나오잖아요. 한국사 강사잖아요. 근데 이분이 무슨 정치에 대해서 안다고 본인이 전당대회 출마를 하니 많이 누구를 미니 많이 이런 말을 하고 이분의 이미지가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한테는 아스팔트 구구 이미지로 저는 각인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보수 그 대표하는 보수 정당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보수 정당이 아니라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좌지우지하고 이런 사람의 목소리가 커진다고 하면 이걸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들어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벌써부터 문제가 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대선에서 졌다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잘못된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힘 안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그래도 갈등 때문에 지금 분화되고 있는 국민의힘이 또 이것 때문에 분열이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집안 싸움이 2중 3중이 되기 때문에 지지율도 확 떨어진 국민의힘이 다시 지지율을 올리는데 너무나도 힘든 길이다. 그래서 저는 출당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당의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SNS성 입장도 밝혔고 여기에 전한길 씨는 저희 채널A와의 통화에서 갑질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런데 특정인을 찍어가지고 가입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갑질이죠. 신윤파도 다 나가라는 건 똑같잖아요. 평당원을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평당원들끼리 뭉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겁니다. 날 쫓아낸다? 갑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도드라지거나 뭐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일개 평당원으로 입당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있나 하는 고민이 있고요. 결국 당원들의 뜻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한동훈이 나가야 되냐 전한길이 나가야 되냐 전당원 투표 한번 하면 상상이지만 저는 우리 당 당원들이 한동훈 나가라고 더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참 여러 지금 계파로 나뉘어져서 대선 후폭풍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전한길, 한동훈, 또 한동훈, 김문수 등등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뭔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또 갈갈이 찢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논란이 어떻게 해야 좀 수그러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답을 몰라서 이렇게 헤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어떤 계산, 기득권과 맞물리면서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를 왜 띄웁니까?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내가 10만 당원들 같이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고 옹호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혁신위와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지도부가 비대위가 모를까요? 아니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뒷짐지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왜냐하면 눈앞에 놓인 숙제를 풀 의지와 능력이 지금으로선 좀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전당대회가 하나의 정치적인 분기점이 된다고는 하겠습니다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좀 난망해 보입니다.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 상황 짚어봤고요.